그래서 이 두 개의 지능을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지와 정서, 그러니까 will and emotion, 그 다음에 intelligence, 지성 또는 지능이라고 하는 인간의 지성과 AI의 지능을 비교해 봤을 때 계산하는 인간의 지능 제한적이지만 AI 압도적이죠. 기억 제한적이지만 AI는 이제 대규모입니다. 검색하는 거 인간은 너무 느려요. 근데 AI는 폭발적입니다. 패턴 인식 인간이 강해요. 근데 AI는 특정 영역에서 매우 강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추론 인간이 강하죠. 근데 AI가 이걸 따라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습 인간의 경험, 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는 능력을 인류가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AI는 데이터, 그 다음에 훈련, 피드백이라는 삼각관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축적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감정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었죠. 근데 AI는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고통 인간이 경험하죠. 근데 AI는 경험이 없어요.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우리는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는 걸 알죠. 근데 AI는 계산해냅니다. 사랑, 인간과의 감정에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미움도 느끼고 그래요. AI는 모방이 가능합니다. 도덕적 책임 인간은 강하게 갖고 있죠. 그런데 AI는 뭐죠? 논쟁적 귀속이 불명확해요. 지금 그래서 인류사의 가장 큰 논쟁점이 뭐냐면요. 자율전쟁이에요. 이렇게 자율전쟁이 뭐죠? autonomous war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총을 쏘려면 양심의 가책을 참아 총을 못 씁니다. 근데 AI는 그것의 명령에 의해서 총을 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자율살상 무기가 대량화됐을 때 인류의 재앙이 된다는 것이 AI를 어디까지 인간이 컨트롤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가능해요. 그런데 AI는 수행과 신앙을 구별해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부여됐어요. 그런데 AI는 없죠. 근데 모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능이 의식과 동의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AI의 지능이 인간의 인격체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AI는 지능만 있지만 의식을 모방하고 인간의 인격체를 모방해냅니다. 근데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인류 사회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는 이것을 이렇게 질명을 여기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The Great Human Project. 그러니까 위대한 인간 프로젝트다. 인간을 어디까지 만들 것인가? AI가. 이제 인간이 알미라고 하는 것, 컴퓨터라고 하는 것, 편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운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재산생시킨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초월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탈출한다는 건데, 이 밑에가 지금 AI 혁명을 BI와 함께 이루어진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의 영역에서는 인간이 안다고 하는 것,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고 지혜가 있고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알의 영역 가운데 AI는 빅데이터와 그 다음에 센서를 통해서 축적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AI의 계산 능력이 이제 AI로 끝나는 게 아니고 퀀텀 컴퓨팅으로 양자 컴퓨터로 가고 있어요.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이걸 분류하고 계산하는 것이 CISPR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젠 에디팅, 그 이제 유전자 그 편집 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뭐냐면은 신테틱 셀, 그러니까 융합 세포인데 이러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하이브리드 같은 것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멸종되어졌던 과거의 그러한 늑대라든지 인류상에 사라졌던 mammoth 같은 것들을 다시금 살려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리크리에이션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스템셀 클로닝이란 말이에요. 줄기세포 복제란 말이에요. 인간의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서 자녀를 낳는 게 아니고 인간의 몸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더 나가는 건 피부에서 줄기세포를 굳이 하지 않아도 피부세포에서 줄기세포를 만들어내가지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5단계까지 왔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길까요? 초월의 단계예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하면 브레인 컴퓨터링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와 그 다음에 수명 연장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장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공간, 인간의 어떤 대기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라비티 그 중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화성은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적합한 인간으로 재개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지구를 떠나서 살아가는 문제들, 아니면 인간의 몸을 떠나 냉동 인간을 만드는 크라이오닉스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모든 기억력들을 저장해가지고 후세에 그것을 다시 만들어낼 때 부활을 시킨다고 하는 프로젝트라든지, 그 다음에 화성의 이제 테라포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에스케이프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7개 동사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이게 지구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수많은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문명사적 명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알고, 계산하고, 편집하고, 조립하고, 되살리고 넘어서 마침내 우리의 몸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우리의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고, 지구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을 고치겠다고 하는 곳에서 증강, 인핸스먼트로 바뀌는 것이 치료에서 증강으로 갈 때 질병치료, 장기교체, 유전자 교정, 노화 지연에서 노화 역전이에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역노화라고 말합니다. 70대 사람을 50대로 바꿔주고 50대 사람을 20대로 돌려준단 말이에요. 신체 증강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릎 수술을 했는데 그냥 60대에 이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20대로 돌려준단 말이죠. 인지 증강이에요. 기억력이 감퇴하고 우리 인간의 어떤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 인지 능력을 증가시켜 준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수명을 극대화해요. 수명 극대화하다가 결국은 인간이 시도하지 않은 걸 AI가 시도할 거 아닙니까? 불멸, 영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의학의 전통적 질문은 어떻게 병든 인간을 정상으로 회복시킬 것인가였어요. 그러나 21세기의 새로운 질문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 자체를 넘어설 수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AI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납니다. 인류가 지금 시도하는 것은 더 좋은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것. Redesigning the human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도 AI는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으로 인식할 수 있겠느냐.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질병에서 왔다. 그 질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럼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이지. 인간이 병도 안 걸릴 수 있는 거고, 인간이 약화되지도 않을 수 있는 거고, 노화된 세포만 다 추격해가지고 지금 젊은 세포로 증식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이에요. 그래서 전통적 인간의 관계는 죽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의학은 죽음을 늦추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prevention, medicine, 예방의학에서 regenerative, 그 다음에 재활의학, 여러 가지들이 발전이 되다가 이제 노년의학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이 다음의 단계가 뭐죠? 트랜스휴머니즘입니다. 이 트랜스휴머니즘은 죽음을 극복해야 될 기술적인 문제로 보고 이제 인간을 해결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의수, 안경 쓰고 인간의 몸에 라식 수술하고 그다음에 카클리어 임플란트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트랜스휴머는 완전한 기계와 완전한 인간의 몸이 하나가 돼서 전혀 새로운 당체의 인류의 종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 트랜스휴머는 결코 우리 가운데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트랜스휴먼에 관한 것은 이제 조금 뒤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 이것은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순수한 인간, 왼쪽이 전통적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AI가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유토피아 인간이 출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트랜스휴먼 다음이 포스트 휴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중력이나 또는 인간의 그러한 어떤 노화의 과정을 예방하는 환경을 만들고 그러한 구조를 만들고 인간 자체를 바꾸는 리디자이닝 휴먼이 왔다면 인간이 이제 BCI, Brain Computer Interface를 통해서 진 리세팅 또는 진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진 에디팅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것이 지금 이것을 지구촌 현재가 다루고 있는 협성생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테틱 바이오로지란 말입니다. 이 협성생물학이 연구하는 게 유전자 합성과 바이오 시스템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재활의학, regenerative medicine, 그 다음에 artificial organ, 인공지능, 인위적으로 지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인간의 장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artificial organ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세노 트랜스포테이션, 대지로부터 또는 뭐 사슴으로부터, 쥐로부터 어떤 장기를 생성해가지고 그걸 키워내서 인간의 몸에 이제 수술하는 거죠. 그 세노 트랜스플란테이션을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셀룰러 리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롱제비티 테크놀로지인데 장술에 대한 기술적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AI 디자인 드럭. 이게 인간이 여태까지 모든 메디신을 했다면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AI는 이제 신약 개발을 직접 주도합니다. 이제 뭐 그런 단백질 개발이라든지 이게 다 들어가죠. 그래서 휴먼과 인간의 인티그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트랜스휴먼, 그 다음에 포스트 휴먼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휴먼은 정말 우리가 좀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뇌에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적용해가지고 이종 장기 이식이 가능하고 유전자 편집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해주고 노화 생물학을 통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젊게 만들어주고 재생력을 통해서 우리를 리제너레 해주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 어그멘티드 휴먼, 증강된 인간.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트랜스휴먼에서 포스트 휴먼으로 가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헬스 스팬,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과거에는 뭐 40대, 50대 이러다가 이제 좀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라이프 스팬, 건강한 스판에서 인간의 총 수명이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radical life extension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주 급격한 생명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AI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제가 퀘스천 마크 했던 게 사실 이 답이에요. biological immortality. 인간이 신체적으로 불멸을 체현할 수 있겠느냐. 노화의 방지와 반복적 복구 과정 가운데서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해결 방법을 AI는 찾아낸다. 아직 달성되지 않았죠. 제가 얘기하는 가정법입니다. 그런 이 위험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병은 고친다는 개념이었고 그것이 최근에 리플레이스, 장기 교체하고 뭐 신장 교체하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리제너레이트 된 다시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것에서 여기 뭐죠? 줄기세포,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iPSC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가노이드, 조직공학, 3D 바이오 프린팅 이런 것들이 전환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개월밖에 안 됐어. 근데 이 3개월이요. 지난 수천 년을 완전히 능가해버리는 거란 거죠. 이게 이제 소위 아까 그 제가 얘기했던 레이 커즈와일이 얘기했던 거 같은데 이 기수함수를 인간은 이해하지 못한다. 근데 기수함수의 방법이 AI 적용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라켓 쏘아 오르듯이 너무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2026년 하반기가 어떠한 지구촌의 변화가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 오가나이드 연구는 이미 질병 모델과 약물 시험을 넘어 재생치료, 이식 가능성까지 탐구하고 있거든요. 다만 현재 오가노이드는 실제 인간 장기의 복잡성을 그대로 재현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혈관화와 성수도와 대량 생성에는 중인 장기 분명히 남아있는데 이게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AI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면서 아까 말한 recursive self-development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정확히 말하면 오히려 미래의 방향은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replaceable body, 인간의 몸은 어디까지 교체할 수 있는가? 심장, 신장, 간, 폐, 각막, 피부, 혈관, 뼈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2026년 현재 8월 유전자 편집 대지의 심장과 신장과 간을 인간에게 정하는 경험이 축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리뷰들은 이를 초기 임상적 현실로 다루고 있잖아요. 거기에 일어나는 면역 거부, 그러니까 이제 그 면역 거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의 문제, 생리적 부적합의 문제, 장기 생존성의 문제가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만일 심장이 망가지면 바꿔주고, 신장이 망가지면 바꿔주고, 간과 피부를 재생하고 혈관을 복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간을 자동차 부품처럼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철학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이 교체해도 나는 인간이 되는가? 심장부터 이제 마지막이 브레인이란 말이에요. 눈, 귀, 뭐 심지어는 이제 모든 걸 다 바꿨어요. 그리고 두뇌까지 바꿨을 때 나는 인간인가? 근데 또 두뇌에다가 뭐냐면은 제가 좀 이따가 강의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우리의 모든 인간의 기억을 메모리에 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메모리에 있는 것들을 인간의 그 모든 기억 플러스
AI가 그것을 DNA화합니다. 그러니까 DNA의 나선형 구조로 심어가지고 DNA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인간의 기억력을 더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위험성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트랜스플란테이션은 이미 임상 시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2021년 이제 최초의 편집 가운데 돼지 심장이 인간에 이식이 됐는데 내사자를 대상으로 했죠. 그 심장 이식 예사를 2개월 40일이 최대 생존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25년 작년 11월에 엑스팬드 임상 실험이 개시됐고 10개의 유전자 편집 돼지 신장 NIL 랑곤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2026년이 돼가지고 이 돼지 신장 이식이 270일을 최대치로 생존한 보고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아까 말하는 면역 거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인플레메이션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은 이제 완전한 형태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거부와 감염 또 인수공통위협이라든지 생리적 부적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 생존성의 가능성을 높여주면서 결국에는 극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분석은 예상 이식편 생존이 2년을 넘지 않으면 대상 환자를 선정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돼지의 장기로 사는 인간은 여전히 인간인가라는 질문할 때 대답은 그렇다면 왜 그런가? 이걸 우리가 어디까지를 허락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BCI의 현재 2026년은 그 일론 머스크가 영국과 미국에서 이제 손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이제 두뇌에다가 실핏줄 같은 컴퓨터 BCI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 커서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게리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제 생각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수저를 떠먹도록 로보틱 팔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하면서 세계에 큰 뉴스가 됐어요. 이게 뉴랄링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뉴랄링크는 현재 1024개의 전극을 운동 피지를 사발해가지고 AI가 이거 분석을 해서 그것을 인간의 피지컬 AI에 구현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프라임 연구에서 2026년까지 21명이 인식을 했고 현재 계속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싱크론이 있거든요. 이 싱크론은 스탠트로드 혈관형이라고 해가지고 경정림형을 통해서 혈관 안에서 신호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두뇌를 두개골을 열 필요가 없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밀형이 있는데 그 프리시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머리카락보다 얇은 필름을 뇌표면에 해가지고 뉴럴링크도 했지만 점점 정교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에 4월 FDA에서 승인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최대 30일 수승 기록까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지점에서 정확히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현재 마비 환자의 운동 회복을 위한 영구 이식형 BCI 가운데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란 말이에요. 미국의 FDA의 정식 시판을 승인받은 것은 이 프리시전형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계속 이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신호가 되고 신호가 명령이 되고 그렇다면 나의 의지는 어디에서 끝나고 시스템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인간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AI와